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와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1922년 대구에서 태어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을 돕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된 후에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29세의 나이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그는 피난민들과 함께하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빵이 되고 절망한 이에게 희망이 되어라.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1954년 그는 서울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대 신학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여 전쟁으로 상처 입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고원과 빈민가를 돌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서울의 가난한 지역에는 전쟁 이후 생긴 판자촌이 200곳 이상 있었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지원도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성당과 수도회를 중심으로 무료 급식소, 무료 진료소, 구호센터를 운영하며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사목 활동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그는 점점 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이제 1968년 그는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톨릭 교회에서 한 성직자가 높은 직위에 오른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가난과 불평등이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지도자로서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탄생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도덕적, 정신적 등불이 하나 켜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추기경이 된 것 이상의 의미로 1968년 당시 전 세계 추기경 중에서도 가장 젊은 46세의 나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가톨릭 공동체에서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첫 번째 추기경, 이전까지 추기경은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 출신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사목을 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달러도 되지 않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전쟁을 겪은 한국의 성직자가 전 세계 가톨릭 지도부의 일원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소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께서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은 그가 살아온 삶을 반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는 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감사의 말을 남겼을까요? 그가 남긴 한마디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삶은 늘 겸손했고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과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감사를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고마웠던 걸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신에게? 어쩌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삶의 과정에 대해 감사했던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사랑과 용서, 희생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들이 결국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음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46세의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되었지만 그것이 권력이나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화려한 자리에 머무는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배려를 다시 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히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과 경험을 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의 고통과 기쁨, 좌절과 희망, 사랑과 갈등이 모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음을 감사했던 것이 아닐까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용서와 사랑의 실천.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평생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쉽게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먼저 갇히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늘 사랑과 용서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남긴 말이 감사였다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이 온전히 사랑과 용서로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끝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까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감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가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더 자주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와 사랑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남긴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며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